자, 부동산 시장론 요약 정리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론 파트는 문제가 앞서서 얘기했지만 두 문제에서 한 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시장의 기능과 특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의 특성과 기능이 틀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암기 코드가 자고가 정량, 그래서 자원 배분, 교환 기능, 가격 창조, 정보 제공, 양과 지료죠. 이렇게 했죠. 근데 특성이라는 자체는 국지성이라는 자체는 부동성과 관련되고요. 그 다음에 자 비동질성 때문에 3B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비표준화성. 자, 이건 다 개별성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비공개성. 그 다음에 비조직성이 나타난다는 거. 앞에다 비가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급 조절이 어렵습니다. 수급 조절의 곤란성이라는 것은 특히 단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되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충분히 시간을 주니까 가능해요. 수급 조절이. 그래서 단기적 가격 왜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절량과 유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절량과 유량. 그래서 이제, 이 비공개성이 한번 나왔는데, 자고가 비양하면 이상하잖아요. 정량이니까. 자고가 궁량하면 이상하고. 그래서 특성하고 기능을 좀 구분하시고요. 자, 우리가 주택 유량과 절량입니다. 그럼 단기는 신축할 수 없기 때문에 재고예요. 근데 장기는 신축이 가능하니까 신규 주택이 되죠. 신규는 유량이고요. 재고는 절량입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제한돼 있죠. 주택이 단기, 여기서 단기 장기라는 건 뭐 1년, 2년, 몇 년을 정해진 게 아니라 단기는 신축할 수 없는 시간이고요. 장기는 충분히 시간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재화를 분석할 때는 유량 개념 물론 절량 개념도 같이 분석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절량이라는 건 일정 시점입니다. 절량 시점. 자, 그럼 주택 절량의 공급량은 시점에 존재하는 양이죠. 그래서 물리적인 양을 얘기합니다. 현재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1000만 세대 중 우리가 100만 세대가 공가면 남아있는 100만 세대 공가로 남았다면 당연히 990만 세대만 사람이 보유하고 있죠. 이게 수요자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양이 주택의 절량의 수요량이 되고 현재 존재하는 양은 절량이 공급량이 됩니다. 자, 요 예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제를 꼭 여러분이 연결시키셔야 됩니다. 자, 유량은요, 일정 시점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급은 신규이기 때문에 주택의 양으로서 공급자들이 공급하고자 하는 거죠. 자, 요거 비교하면요, 존재한다는 양은 절량이고요. 그 다음에 공급하고자 하는 양은 유량이다. 요거 주의 있게 보십시오. 주택 유량의 수요량은 그 수요자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주택의 양에 말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존재하는 게 절량이면 자, 1년 동안이라는 기간이 나옵니다. 공급하고자 하는 거니까 유량이 되겠죠. 자, 공급된 주택 수가 100만 세대에서 이 중 95만 세대가 팔렸대요. 그럼 주택 유량의 공급량은 100만 세대가 되고 유량의 수량이 95만 세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택 유량과 절량, 자, 앞쪽에서 말씀드렸지만 수요 공급에서는 유량과 절량이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와 같이 따라오는 게 주택 유량과 절량입니다. 같이 문제 묶어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우리가 숙지를 하시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기능 한 문제 나오고요. 주택 시장에서 하나 이렇게 나오는데 앞쪽에서 이제 우리가 여가과정이라는 걸 얘기했는데 주거 분리하고 그다음 불량주택에 대한 문제는 제가 요약 정리 가서 해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렸죠. 그 요약 정리 좀 정확하게 조금 더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가과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요. 앞서서 얘기했지만은 반짝반짝 별이 빛난다. 고가주택이고요. 금이 많이 갔다. 저가주택입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필터링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고가가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으로
자, 내려오게 되면 하향 여가가 되고요. 자, 업그레이드 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올라가는 것은 상향 여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향이다 하향이라는 걸 앞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순환으로 우리 그 과정으로서 항상 질적 변화 가구의 이동과 친입과 계승의 원리로 주택시장으로서 주택의 소득계층에 따라 상하로 이동한 현상이에요. 그러면 주거분리라는 건 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서로 분리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거분리 현상은 도시 전체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다는 얘기죠. 여러 가정을 통해서 발생해요. 근데 만약에 하향 주택이 불량주택이라는 걸 설명 안 했었는데요. 불량주택이 돼버렸어요. 자, 그럼 하향 여가에서 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됐다는 것은요, 어떻습니까? 이 소득이 저소득 때문에 고가주택을 못 사죠. 원하는 사람한테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된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불량주택 문제는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럼 소득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조금 더 여기다 보충학습을 한다면, 자, 원인을 찾아야 돼요. 불량주택의 원인은 저소득 때문이었습니다. 원인을 찾으면 항상 대책을 마련해야겠죠. 자, 대책은, 자, 어떻습니까? 철거가 대책이 아니죠. 철거하면 갈 데가 없잖아요. 자, 철거하지 말고 실질 소득을 높여줘야 된다는 게 대책이다.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합니다. 주택의 여가 과정, 상향 여가, 하향 여가. 그 다음에 앞쪽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상향 여가와 하향 여가에서, 하향 여가는 저가주택 수요가 감소하고요. 상향 여가는 우리가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하향은, 이 상향은 저가주택 수요가 감소한다. 상관마마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바뀐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친입과 계승이라는 자체, 요거 조금만 제가 설명을 하겠는데요. 자, 만약에 고소득층이 있는데 금이 많이 갔어요. 계량 비용은 만약에 3억인데 주택 가치가 상승분이 1억밖에 안 올라요. 계량 안 한단 말이에요. 떠납니다. 자, 저소득층이 들어오죠. 들어오는 걸 친입이라 그래요. 근데 동질적인 요소가 아니라 이질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이제 저소득층이 바뀌는 걸 계승이라고 하면서 하향 여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들어가는 쪽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질적이기 때문에 들어있는 건 반대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들어가면 하향 여가고요. 고소득층이 들어가면 상향 여가다. 이렇게 보시면 합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택시장에서 또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배정이 되어 있고요. 자, 우리가 할당효율적이라는 거와 효율적 시장을 배우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자, 효율적 시장 다시 한번 갈게요. 자, 효율적 시장은 어떤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즉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입니다. 자, 약성 효율적 시장은 어떻게 배우셨어요?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을 한다면 정상이윤밖에 우리가 획득할 수 있지 정상 이상의 초과에는 획득할 수가 없죠. 자, 중강성 갑니다. 중강성은 어디야? 모든 기본적 분석, 분포된 사실 토대로 시장 가치 변동을 분석한다면 과거와 현재입니다. 기본적 분석을 한다면요. 어때요? 정상 이상의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죠. 정상이윤만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강성은 이론상이라 했죠. 그래서 공표된 것이든 공표되지 않는 것이든 현재, 과거든 미래든 어떠한 정도의 시장 가치 다 반영이 됐어요. 어느 누구도 어떠한 정보를 이용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우수한 정보를 초과해서 획득할 수가 없죠. 정상이윤만 획득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테두리를 그리면서 우리가 정상이윤을 얻고 초과는 얻을 수 없다라는 자체를 구분해 드렸을 거예요. 꼭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마지막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이 표로 보신다면 약성효율적 시장은 과거를 정보로서요. 기술적 분석을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과거로서는 초과는 얻을 수 없어요. 정상이윤만 얻습니다. 현재와 미래를 보면 초과는 얻을 수 있다. 자, 중강성은 과거와 현재로 기본적 분석을 한다면요. 과거와 현재는 초과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미래 정보는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강성은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반영되기 때문에 어떤 분석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도 초과에는 발생할 수 없죠. 정상이윤만 온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할당률 쪽입니다. 자, 할당률 쪽은 어느 누구도 기회비용보다 싼 값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가 없죠. 할당률 쪽 시장은 정보 비용과 정보 가치가 동일하다 그랬어요. 초과에는 획득할 수가 없다. 근데 정상이윤만 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자,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습니까? 내용을 본다면 이
안전은 항상 할당이 되지만 그러나 불안전 시장도 할당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할당 요청이 완전 경쟁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자, 완전한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정보 비용이 수반된다는 것은 비읍 들어가죠. 불안전 때문이지 할당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불안전 경제에 발생하는 초과 이윤과 그 초과를 획득하는데 대한 기회비용이 일치하다면 불안전도 할당일 수가 있죠. 자, 독점 시장도 독점을 획득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기회비용 모든 투자액이 동일하다면 독점 시장 할당 요청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기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초과이윤이 발생했다는 자체는 투기가 발생한 거죠. 비읍이 안 들어갑니다. 그럼 불안전이기보다는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할당이 되지 못한다는 건 소수의 투자가 다른 사람보다 값싸게 정보를 해서 초과이윤을 얻었다면 할당이지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장 파트 정리했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 파트 한 두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